오늘은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관한 홍 시장과 경찰의 충돌 이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준혁 기자님 먼저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박 기자님보다 훨씬 특별한 그 누군가 우리 배진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무지개 인권연대라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진교라고 합니다. 아이고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저도 소개 한번. 그러세요? 네. 퀴어 축제 전담 기자 유스민 박준혁 기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 토요일 6월 17일입니다.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무원 450여 명과 함께 나타났고요. 대구시는 축제 참가자에게 도로 점용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막았죠.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오히려 이 집회는 신고가 적법하게 된 집회여서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과 충돌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취재했던 박준혁 기자, 15년째 축제를 준비한 백진교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먼저 이번 축제를 이제 어쨌든 무사히 마치셨는데 무사히라고 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쳤는데 들었던 생각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정말 힘들었는데요. 한마디 오는 동안에도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권영진 시장이 그리울 줄 몰랐다. 우리 홍 시장님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아주 큰 한 방 먹었네요.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도 시장이 나서서 축제를 방해를 하거나 혐오를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어떤 축제를 방해하는데 가장 큰 빌런이 된 게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권영진 시장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두 마디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어차피 어쨌든 이번 축제에 조명을 많이 받으신 분이 조연으로 참석하신 이 홍준표 시장님인데 홍준표 시장님의 정치가 지금 퀴어 축제의 이 사태를 만나면서 무오류의 오류를 만났다. 무오류의 최고 존엄식 정치를 하는 이 홍준표 시장이 항상 무오류여야 하는데 그 무오류를 고수하다 보니 계속 오류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 또 이 축제에 또 빛낸 이 경찰에 대해서 한마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건들이 경찰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뭐 최근에 또 있긴 하지만 이번 축제만큼은 그러니까 경찰이 법치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 요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면 경찰이 항상 채증을 하고 경찰이 해산을 하고 하여튼 대척점에 있는 것이 경찰로 인식을 하는데 이번 사태는 하여튼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준 것이 경찰은 집회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은 해산시키겠다는 취지에 막겠다는 해산은 아니고 막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을 하는 그런 그림이 생경한 그림이고 뭐 제가 보기엔 헌정사의 사상은 이런 일이 있었나? 없어요. 없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 기관끼리니까 충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충돌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리고 이게 또 그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면이 나올 것이 뻔한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하는 데에 그 노력을 했다라는 건 엄청난 부담감을 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뭔가 격려와 응원과 이렇게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쯤 되면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15회나 맞았으니까 15회나 됐잖아요. 네네. 우리 위원장님 그 15회 동안 준비해 오시면서 뭐 매번 어려움이 다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은 처음 겪으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축제를 방해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회 때 대구시 산하의 그 시설관리공단 네. 네, 여기에 저희들이 228 기념공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불허가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같은 해에 중구청에서부터 이제 야외 무대 사용하지 마라. 이 야외 무대라는 것은 반대가 없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당황스러운 논리로 이제 무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축제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는데 대구 지방경찰청장이 퍼레이드를 금지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그랬던 적도. 네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였었나요? 그게? 뭐 이 지자체장이나 뭐 경찰청에서 하는 말들은 다 뭐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집회나 이런 시위를 금지시킨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축제 자체에 대한 여러 뭐라 그럴까 인터넷에서 많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뭐 사진들, 글들 많이 있어 왔고 대척점에 있는 완전 반대 이야기도 있고 이제 축제를 직접 보시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키워 축제라 그러면 너무 인터넷에 많이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적 의무는 이렇게 지자체나 경찰이 예민하게 막아야 될 정도로 집회가 과격하거나 어떤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 정말 몰라서. 저희가 거의 이때까지 역대 축제를 취재도 많이 했고 제가 기자가 아닐 때는 참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회 준비한 그 집회에서 그런 어떤 행위가 벌어진 적은 없었고, 아까 배진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제가 볼 때 한 개 더 빠뜨린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번 축제는 대구시와의 갈등 관계가 보였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부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 세력, 요게 최근에는 가장 크게 충돌을 빚는 요소였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려고 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교회 세력이 신고된 집회장 안에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신고된 대로 뭔가 행진을 못하거나 충돌이 벌어지거나 그런 적은 있어도 이 집회가 뭔가 내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가기관을 예를 들다 보니까 혐오 세력들을 좀 빼뜨린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 축제 자체는 집회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혐오를 하는 단체들을 우리는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혐오 세력들이 워낙 이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 신고를 안전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고 경찰에도 이제 이런 시법에 의해서 집회 신고를 하였으니 보호를 좀 하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지 원래 문화축제는 집회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원상제 뭐 그런 게 몇 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부단죄로 지금 지칭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작금의 이번 축제 이야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지금 장소가 어쨌든 그 화제가 많이 돼요. 대중교통지구 전용지구. 네, 전용지구에 화제가 많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 행사를 치른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저희가 10회까지는 동성로에서 진행을 하다가 참가자들도 많아지고 축제의 규모가 좀 커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너무 방해가 심해서 동성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폭력적인 방해도 있으니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자라고 해서 11회 때 저희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이 15회였으니까 다섯 번째 이곳에서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권력 간의 충돌이나 집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공권력에서는 없었던 전혀 없었습니다. 거고요. 네. 자, 우리 박 기자님 일단은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쨌든 현장에 아침에 나타나서 예고 없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주요 주장 골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 축제 행사였거든요. 첫 번째 때는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열리는 유독 이번 퀴어 축제 때 뭔가 언급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그날도 계속 퀴어 축제 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다가 결국 그 홍준표 시장이 오기 전에 대구시 공무원들 300명 플러스 중구청 공무원 150명 정도 해서 이제 거의 뭐 450명 이상 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을 하고 해야지 이제 무대 그 축제를 위해서 그 무대 설치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막은 거예요. 그거부터 막고 30분 동안 이게 그 경찰은 차량을 들려 보내야 되고 왜냐하면 집회를 보장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걸 막고 하는 과정이 30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또 한 30분 정도 있다가 홍준표 시장이 딱 왔어요. 홍준표 시장이 그때 그 자리에서 했던 말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지는 이 도로 점용 허가가 없이 그 집회 신고만 가지고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우리가 그 대구시가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점용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축제를 열어서 안 된다. 그리고 대구시의 그 버스가 노선이 거기 상당히 많은 그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가야지 시민통행권과 뭐 그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주장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검사 출신인데 에... 경찰보다 형법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씀.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검사 출신이야. 근데 그 성대모사 연습 좀 하셔야겠네요. 미안합니다, 시장님. 제가 결코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연습 중이니까 나중에 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껏 처음 있는 일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임 기간 중에 이미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을 때는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SNS 글과 이것이 화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특히 보수 기독교 쪽에서 주적 두 곳이 이슬람과 그 성소수자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오픈된 이슬람도 대구 시민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소수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 시민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반된 어떤 반응을 이번에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판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판결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 경찰이 법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가처분 집회금지 가처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위원장님이 당사자시잖아요. 그 사건에서. 네. 어떤 사건이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그리고 뭐 대구 퀴어 반대 대책 본부 그리고 동성로 상인회 36군데 이제 상점가 이렇게 해서 저희 퀴어 문화 축제의 공동 대표이신 저와 그리고 이기루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님 그리고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자정연대의 김지영 대표님 이렇게 3명을 상대로 해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1억을 배상을 해라라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네. 일단 민사소송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을 것 같고. 그죠? 네네. 그 가처분은 결론이 났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기각을 다 하셨군요. 네네. 아마 이제 가처분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라는 거는 임시 가짜거든요. 일단은 급하게 좀 처분을 해달라 이런 건데 뭐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은 막아달라. 근데 이제 기본 전제가 우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전 국민이 가처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급박한. 이걸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재산권 문제, 영업의 자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를 했겠죠. 이런 집회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손실이 있다라고 했을 텐데 재산적으로 나중에 배상이 가능한 손해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통 관련 이야기도 아마 쟁점이 됐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재판장에 제가 신문에 갔었거든요. 아, 가셨습니다. 네, 가니까 거기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이게 민사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이야기가 나오고 집회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서 자료 보충을 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하루 더 미뤄졌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가 너무 집회 금지를 해달라는 장소가 너무 폭넓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봤다라는 증거를 좀 가지고 오시라. 얼마만큼 손해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라고 주문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1억이라는 배상과 뭐 매해 어길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참석을 하고 보니까 정말 너무 막무가내로 접수를 했구나. 정말 이 꼼꼼하게 자기가 평상시에 이 1회 단 한 번 개최되는 이 축제 때문에 입었던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고 소명이 없이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인 기본권을 이렇게 박탈하려고 하는 소송을 너무 쉽고 안일하게 너무 대충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소송이 그 재산권 관련해서 그 따져 보려고 한 취지로 제기되긴 한 건데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소송과 판결 덕분에 또 근거가 한 게 또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 근거로 또 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좀 더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정당성을 뭔가 부연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확인해 준 게 됐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나온 게 뭐냐하면 서울 한강공원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이게 서울의 사례들이 또 대구의 증거 자료로 또 첨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 자료들도 이 소송의 어떤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그 이제 기독교 단체의 신청 부분은 각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격 당사자 적격 아예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라는 네. 걸로. 그것도 들어갔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 시장님은 어쨌든 아무리 그 법원 판결을 봐도 도로 점령 허가를 안 받은 채로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화를 내시던데. 판결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법에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민사소송이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여기는 그 가처분이니까 원고가 아니라 이렇게 그 채권자가 그 소송 저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 당연히 그럼 손해에 대해서 따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민사재판부에서 따져봤을 때 이게 손해 부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 부분이 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그런 거 재판부에서 이건 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영업권과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침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일에 열리는 그 이 성소수자들의 그 집회 시위의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는 가처분을 기각 판정을 하는 것이죠. 네. 위원장님, 그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정말 그 전례 없었던 그런 광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행정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장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리고 그 보시면 재난 현장에서 입는 그런 긴 옷 있잖아요. 그날 폭염이 처음 떨어졌던 한 영상 긴 소매 영상 35도를 찍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긴 옷을 다 그렇게 차려입고 그렇게 이제 어떤 기본권을 박탈하는 그런 현장에 동원되는 것들이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원할까,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다 동의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공무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부심에 굉장히 이제 훼손이 되었고 또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자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명예들도 굉장히 훼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 시장 한 분의 판단이 여러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명예에도 큰 타격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안쓰러웠어요. 네. 제가 또 그냥 혼자서 가만 생각해 보다가 이 공무원 450명을 이 아침 꼭두 새벽부터 준비시켜서 다 그 자차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준비시켜 가지고 또 주말에 이렇게 그 법적으로 사실 근거가 모호한,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모호한 이 사건의 그 집회를 심지어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이 대표의 입장에서 그게 동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공무원들이 분명히 불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그 공무원들이 당일에 현장에 온 이유는 행정 대집행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퀴어 축제가 이렇게 불법 부당하니까 대구시 입장대로 불법 부당하니까 이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오지는 못할 거고, 이게 도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철령지구에 뭐 어떤 적치물이 있으면 이게 도로 통행을 방해하게 될 거니까 이걸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왔을 것인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게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갖춰준 상태에서 적법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 대집행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은 그 행정 대집행을 총괄하는 주관하는 어떤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표자가 표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떤 그 행정 대집행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근거에 관한 행정 행위였을까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대집행은 그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성이 인정되는 거고, 그 적법성 절차를 어기게 되면 위법한 이제 권력 작용이 돼가지고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생경한 거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점령 허가가 없어서 행정대 집행을 하는 것은 이미 도로 위에 물건이 설치된 이후에 그거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맞아요. 제거하라. 근데 불이행을 하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제거 안 하면 우리가 치운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치우는. 그래서 사후적인 그 관념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이번 사례는 아예 예고를 하고 미리 서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절차가 맞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생경했어요. 저는 도로 점용을 아직 하기 전에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러 공무원이 수백 명이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은 그걸 방해하지 말라면서 또 막았다. 이게 제가 취재를 했지만 되게 값진 경험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대구시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 대집행을 하려는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끝나고 그냥 해산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 대집행인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윤자님 진짜 궁금한 게 저는 처음에 그 토요일 날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이구 경찰하고 공무원이 부딪혀가지고 뭐 누가 사람이 다치고 그랬다네. 이야 이 축제 못하게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축제를 잘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경찰과 공무원이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사실 공무원들 습성, 저희 아버지도 사실 공무원이셔서 정말 그 공무원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간 개념이 정말 확실해요. 저희 아버지도 12시가 되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저녁 6시가 되면 저녁을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들도 10시가 땡 하니까 그냥 수고했어 퇴근해 이 한마디에 그냥 자동 계산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시간, 예상했던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의 그냥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딱딱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요? 네. 10시 땡 하고 이제 그 경찰과 이렇게 개최하는 그 상황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무다제 그 예상했던 개최 시간이 몇 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보를 받기로는 받은 정보로는 9시 반까지, 그러니까 9시 반
반부터 저희들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약속된 9시 30분 이전에 뭐 무대 차량이나 어떤 행사를 위한 그 차량이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막겠다. 이렇게 하고 9시 30분부터는 이제 이게 교통 통제가 시작되고 도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철수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30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9시 반에 단발적으로 딱 막았다가 네, 그렇죠. 그 뒷일은 경찰에게 맡기겠다였는데 자기로서는 이제 뭐 이 도로 불법 도로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방해한 꼴이네요. 홍 시장님의 근데 행정 대집행을 할 할 행위가 근거가 없었어요. 없는 거죠. 네. 안에 설치된 건 아무것도 설치된 게 없고. 없는 네, 상태에서 이미 그리고 이제 막았었기 때문에. 교통 통제도 9시 반부터 시작되고 저희들 물건 반입도 9시 반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네. 5시에 집합시키고 7시에 집결시키고 뭐 이러면 그동안 또 뭐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네. 다시 설명하자면 네. 이게 그 길에 그 통행을 방해하려면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그것을 치우라 긴급하게 치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게 방해하는 그게 아직 없다. 없는 상태에서 이미 차량 진입부터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나서서 진입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네. 그 거기 설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 행위는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대상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행정 대집행을 즉각 나갈 정도의 네. 위급한 공익과 행정상 목적이 있었다면은 끝까지 막아야 되는 거지 왜 그 집에 가요 또? 그것도 그렇네요. 그게 이상한 주말이니까 거예요. 퇴근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노동권 중요하죠. 네.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명백한 공익상 그 공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 달성하고 싶은 행정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셔놓고 또 집에 가는 건 또 뭐야? 이런 그 생각이- 시장님이 퇴근을 시키셨어요. 네, 기자회견하면서 수고했어 퇴근해 이렇게 할까 네 하고 다 해산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적이 처음인 것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에 홍 시장님이 유독 이번에 왜 이렇게 했을까 짐작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중앙 언론의 욕심이 부른 참사.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혐오 정치로 자신의 지분을 좀 넓히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보수 집단들의 가장 단결이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슬람 그리고 이 퀴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나온 단어가 또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퀴어 슬람이라는 단어가 대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경계해야 되고 저지해야 되고 놔둬서는 안 되는 대상이 바로 퀴어 슬람이라고 해서 성소수자와 이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셨단 말이죠. 내 종교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타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정말 좋은 메시지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이제 또 뒷감당 되실까라는 우려도 사실 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있다가 보니 이제 대구 기독교 청년합은 여기 이슬람 사원 건축에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이비 단체들이다. 뭐 종교 단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을 또 이렇게 살짝 빼주는 쉴드를 쳐주는 또 그런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 네네. 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대구 기독교 메시지가 청년합은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대하고 이렇게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이비 종교다. 가짜 기독교이다. 뭐 이런 취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반대를 하는 또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좀 잃어버렸던 자기의 어떤 층 이런 것도 다시 결집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내년이면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는 혐오 정치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분을 넓혀 나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셨을까.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네. 기자님 의견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표 하나에 그렇게 연연할 정도의 그 정치인 레벨은 이제 넘어선 분이죠. 그 대선 출마도 하시고 했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좀 어나더 레벨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봤을 때 야, 이렇게 속 좁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뭔가 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도 이로울 텐데 이걸 이렇게 표 하나 계산해 가지고 기독교 표 이렇게까지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그 공간 이제 뭐 대중교통 전원지구가 그 버스 노선 조정 안 하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밝혔을 때 저런 그러니까 뭐 동성애 그리고 교육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저런 집회는 저도 반대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셨거든요. 퀴어 축제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은 좀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 점령을 허가받지 않고 점령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허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안 하긴 했지만은 하라고 해갖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 사태의 발단이 되는 원인은 그냥 뭐 어떤 큰 그림이 있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홍준표 시장이 이거 자체가 그냥 별로 이렇게 호의가 없고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맺은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일이 커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얘기했던 목리가 맞네요. 뭐 약간 스타일이 그렇게 또 묻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최고조 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뱉어놓은 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때 상황이 뭐 이랬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고 좀 더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맞아야 되는 사람이야. 항상 옳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이거 처음에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는 게 아닐까. 무리하게 되고 라고 하는 저의 가설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이제 다양한 해석론들이 백가정명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워낙 이슬람 그 발언에 연이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련성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작년에는 괜찮았다고 올해만 이렇게 바른 건 또 뭔가 이 시점에서 노리는 어떤 정치적 이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홍 시장 마음속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경찰과 시가 충돌하는 양상 이것도 주목해야 하는데 홍 시장님이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십니다. 지금 어제부터까지 막 네. 10개 가까이 막 엄청 그리고 또 오늘은 또 그 시청에 기자실 찾아가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일단 화가 많이 나셨는데 권한이 있었다면 대구 경찰청장을 파면했을 것. 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 경찰도 이제 자치 경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게 화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거 보면 공권력 간의 충돌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경찰은 또 그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지금 확전될 것 같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지금 자치 경찰제가 도입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홍준표 시장한테 이게 그 인사권이 또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 뭐 대구시에서 추천하고 뭐 교육청에 추천하고 뭐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그 인사를 하게 되고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어떤 권한이 있진 않아서 이렇게 자치경찰 홍준표 시장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진 않은데 다만 뭐 그 경찰로서 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어떤 그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경찰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못한 것도 있고 그 성과주의적 하다 보니까 크게 일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국노총 간부도 이렇게 머리가 맞아서 그 깨지고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참 아쉬운 대목도 많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여하튼 법에 근거한 경찰이 자기 부담감을 무릅쓰면서 법에 근거한 것들을 이렇게 이룩해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평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뭐 물어보신 게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어떤 중앙 집중화된 경찰 권력보다는 어떤 분산형 하면 좋긴 좋겠죠.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어쨌든 본의 아닌 게 중앙 언론도 많이 타고 이 퀴어 문화 축제가 다시 한번 어떤 굉장한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지하여간 우리 그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홍 시장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축제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매년 개최해 왔었고요. 앞으로도 뭐 쉼없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불변하든 계속해서 그럼요. 이어갈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갈등은 계속 재현될 것 같고 홍 시장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맞부딪히신 이상 내년에도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제 뭐 아직 섣부른 겁니다만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쟁이나 뭐 소모적인 갈등을 좀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흥행에 도움을 주셔서 우리 뭐 감사장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부적으로 네. 이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혼자 오셨으면 굉장히 감동적일 수 있었겠지만 이 500명의 공무원을 대동해서 나와서 좀 빌런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퀴어 문화 축제에 이제 처음으로 오신 시장님이시죠. 오신 거예요. 네. 그 현장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흥행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혐오해지지 않으려고요. 네,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툼을 좀 통해서라도 저희 기본권을 좀 쟁취를 할 생각이고요. 성소수자도 뭐 1%가 됐든 0.001%가 됐든 대구 시민임은 후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저도 뭐 세금을 대구시에 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성소수자도 대구 시민으로 당당히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제는 계속해서 열릴 예정이고 내년에 장소를 좀 더 저희들이 뭐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민을 해도 사실 대구에는 광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테러가 없다. 네,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또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이번에 불거졌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다툼이나 어떤 조언을 구해서 좀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마나 이제 고소고발전이 뭐 난무하고 여러 가지 법적 다툼들이 지금 시작될 조짐인데 내년 축제 때까지 아마 대강 일단락은 날 것 같긴 해요. 법적 다툼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거기서 대부분 쟁점들이 정리가 될 것 같고 도로 점령 허가 없는 집회가 해산 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과거에 사실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홍 시장님 워낙 지금 자신 있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아마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제가 다시 이제 법조인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점령료를 낼 의무가 생기는 거고 물건이 철거당할 위험에 빠지는 것이지 도로 점령 허가 안 받았으니까 불법 집회다. 불법 집회는 해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굉장한 논리 비약이에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거나 막아야 된다거나 뭐 불법 집회다거나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 보이는데 부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치적 묘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러닝타임이 다 돼가지고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한 말씀만 하신다면 위원장님. 네, 이번에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그 간단하고도 명료한 그런 근거로 이제 이 집회를 보호했던 것이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 도로 점령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저희들은 경찰에 가서 이 집시법에 관련한 집회 신고를 하는데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또 대구시에서 도로 점령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는 우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로 점령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어떤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서로 존중해 주면서 경청을 하면 쉽게 이렇게 어떻게 문제 해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피해자는 사실 성소수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성소수자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가장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만들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그런 법을 제정할 기회를 놓치면서 각 내가 보장되어야 되고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계속 이렇게 삭제돼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소수자의 문제이고 무슬림의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이 혐오가 방치가 되면 곧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혐오가 돌아올 수 있고 또 나에게도 이런 혐오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좀 대구 시민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주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지역이라는 또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혐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또 평등을 향한 그런 걸음에 좀 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밖에서 쏟아져 나오는 혐오 정치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께서는 후속 취재도 계속 해 가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해서 그 대중교통 전원지구 그 우회 조치를 못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공공성이 없는 집회가 아니라 이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가 없어요. 아,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우리 공동체의 어떤 혐오를 거울을 비춰보는 장이기도 하고 혐오에 대해서 계속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그 성소수자 권익이 그냥 단지 성소수자 권익 문제만 아니라 그거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공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고 게다가 좀 더 또 미시적으로 말하면은 아까 그 홍준표 시장이 1% 성소수자 1%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구시청 공무원 2,000명인데 20명은 그 성소수자인 겁니다. 자기 본청에도 20명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어떻게 그것도 아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튼 그런 공공성이 충분한 집회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잘 이어나가야 하되 그 법률적인 쟁점이 이제 막 새롭게 어떤 제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런 점이 계속 이곳에서 계속 열렸던 곳에서 뭔가 역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과 만나면서 성소수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이 이어지면은 대구가 좀 더 나게 만들어질 것 같다.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수자와 퀴어 축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정말 할 말 많아졌는데 마치게 됐네요. 시간이 없나 보네요. 네, 지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와서.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띠런님이 보수적인 대구에서 수십 년째 퀴어 축제를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런 성소수자 운동이 앞으로 험난하고 뭐 차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힘들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너무 간단한 질문에서 사실 출발을 했거든요.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서 늘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축제에서 좀 더 재밌게 놀까? 이제 뭐 축제를 어떻게 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은 다 서울 중심으로 있고 우리가 이런 관련해서 문화를 즐기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대구도 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많고 또 축제를 하겠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구에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 당시에 여기 뭐 뉴스민 편집장님도 글을 쓰셨지만 좀 운동의 어떤 힘듦이나 어떤 난관들을 잘 모르고 무모함이 좀 빚어낸 어떤 무모함이 쏘아올린 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네, 대구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대구에도 성소수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온 만큼 계속 이어져가는 의지가 있을 텐데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들을 딛고 또 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수영의 2바구 오늘은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다음 주에 또 아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